자, 지금 집으로 들어오시면은 건물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이 건물이 어떤 구조인지도 모르고 구매를 하셨어요. 보시면은 이 구조가 조금 특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일반 벽돌로 지어진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시는 것처럼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구조는 전부 다 목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건물은 1950년대에 건축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목조 구조들도 그동안의 수많은 불법 개보수를 통해서 썩어 빠진 부분과 완전히 접합이 되지 않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안전상에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건물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사분과 이런 구조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내가 구매하려고 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도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지의 건물이 거의 90%가 건축 면적이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증축도 안 되고 건물의 일부분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건물을 잘라내지 않으면은 다행인 그런 상황이 연출되곤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건물 매입을 하시기 전에는 부동산 말만 믿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건축사 혹은 이런 구조를 볼 줄 아는 전문가분과 함께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건물도 매입하신 분이 이런 구조인 것을 전혀 모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와 외부 익스테리어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골조가 완전히 목조에서 보강을 통해서 H빔과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이 처음보다 80% 정도가 더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단열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비용 지출이 꽤 많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건물을 매입하시기 전에 최소한 그 건물이 단열 성능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건물의 구조가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지 등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건축사분과 건축물 현황도랑 건축물 대장을 참고를 해서 내가 이 건물을 매입하고 얼마만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지난주에도 협소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께서 컨설팅 문의를 주셨습니다. 계약금 10% 5천만 원 정도를 걸어놓고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개발 행위가 너무 많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은 남지만 일조권의 제한 때문에 건물이 증축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5천만 원이라는 큰 계약금을 날리시고 건물 매입을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에 충분히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바로 구입 의사를 결정하시는 것보다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예의주시하고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